은퇴를 했습니다. 60세, 90살까지 산다고 하면 내 집이 없었을 때 월세를 70만 원씩 내고 30년을 거주한다면 그 돈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2억 5천만 원입니다. 오늘은요, 이 숫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요, 집을 언제 사느냐, 어디가 오르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은퇴 후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50대인데 아직 내 집이 없으신 분, 또 전세로 살고 계신 분, 또 이 전세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불안한 분, 은퇴가 코앞에 있는데 매달 나갈 거주비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오시는 분. 자,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감정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숫자로, 데이터로 냉정하게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위해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한 이 전자책, 그리고 핵심만 그림으로 뽑은 인포그래픽 이 자료도 무료로 드립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요, 연령대가 가장 많은 나이대가 어디일까요? 정답은요, 50대입니다. 전체 인구의 16.8%, 871만 명입니다. 그런데 50대 중에서 내 집이 없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우리 50대 중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 주택 소유율 37.6%에 불과합니다. 즉, 혼자 사시는 분 10명 중 6명 이상이 남의 집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부부 가구까지 포함하면 주택 소유율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혼, 사별 후 혼자 남게 되면 이 숫자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안심하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요, 한국 가구 자산의 약 75.8%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집은 있는데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50대 자녀 교육비에 부모님 병원비, 생활비 겹치는 우리 50대 벌어서 남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이 점점 더 많이 부족해 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은 없다. 또 집은 없는데 살 돈도 없다. 50대는 지금 이 두 가지 함정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는 전세로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황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 만기가 3개월 남았습니다. 집주인한테 연락이 옵니다. 자, 이번에 계약 만기 때 전세를 빼야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봤습니다. 자, 이 동네에 비슷한 조건 전세 있나요? 요즘 전세 물건이 거의 없어요. 보증금부 월세는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요, 서울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요, 1년 전보다 무려 26% 줄었습니다. 이렇게 전세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새 아파트 입주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44% 줄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죠. 새 아파트가 들어와야 전세 매물이 나오는데 그 물량 자체가 말라붙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전세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주택산업연구원 2026년 서울 전세 상승률을요, 4.7%로 전망했습니다. 집값 상승 전망치보다 전세 상승이 훨씬 더 높습니다. 즉, 전세가 집 사는 것보다 더 빠르게 비싸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분의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전세 만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집을 찾아봤는데 무려 1억 이상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목돈이 없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 서울에서 전세로 살기가 힘듭니다. 결국 경기권에 보증부 월세로 나갑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70만 원. 만약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이라면 월세 70만 원 나가면 남는 돈 30만 원입니다. 50이 넘어서도 전세로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편하니까, 또 세금 안 내니까.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세 매물은 줄고 전세가는 오르고 갱신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전세로 버티면 된다, 이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입주 물량은 더
줄어듭니다. 전세 시장은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전세 만기 다가오고 계신 분 있으시죠? 네, 가슴이 조일 겁니다. 괜찮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괜찮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세를 내더라도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1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50대 평균 자산 얼마나 될까요? 5억 5천만 원입니다. 순자산을 전부 모아도 서울의 보통 아파트 절반 값에 불과합니다. 집이 없다는 건요, 단순히 내 소유가 아니다 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요,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5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요 5가지 누구나 은퇴 후에 집이 없는 분들 다가올 현실이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매달 나가는 주거비의 부담입니다. 은퇴를 하면 소득이 끊깁니다. 그죠?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지금 평균 수령액 월 60에서 7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서울 기준 전세가가 5억에서 6억, 또 월세는 보증금 한 2억 정도에 월세 80에서 120만 원, 이게 현실입니다. 연금으로 월세를 내면 생활비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전세를 유지하려면 목돈이 묶여야 하고 그 돈은 노후 생활 자금에서 빠져나갑니다. 자, 집이 있는 사람은 주거비 제로입니다. 자, 월세 안 나가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매달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월세라는 고정 지출이 나갑니다. 만약 20년을 월세로 살면 2억에서 3억을 오로지 남의 집에 사는 비용으로 내야 됩니다. 즉 월세로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은퇴 시점에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매달 월급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재산세, 관리비 내며 살고만 계십니까? 집은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내 통장은 여전히 비어가죠. 내 집에 재산세 올해는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생활비 빠듯하고, 그렇다고 내 집을 팔자니 갈 데가 없고, 이게 지금 우리 세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오프라인 현장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있는 우리 50대, 60대 은퇴 예정자 분들, 집 한 채가 매달 300만 원을 들어오게 하는 7가지 방법, 제가 알기 쉽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하고요, 실제로 가능하고 현실적인 방법 7가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참가하신 분께는요, 푸짐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요 전자책 무료로 드리고요, 또 추첨으로 신간 제 책 사인본, 또 상담 할인권도 준비했습니다. 다만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마감되면 신청 못하니까요,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참가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 전세 보증금이 노후 자금이라는 착각, 그 함정입니다. 전세로 살면 되지 않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세 보증금 3억에서 5억은 사실상 은퇴 후에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돈이 남의 집에 묶여있는 동안 정작 본인이 아플 때 꺼낼 돈이 없습니다.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해도, 갑자기 자녀에게 도움을 줘야 할 때도 그 돈은요, 집주인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꺼내줄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요, 역전세의 위험입니다. 전세가가 하락하면 보증금은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60대 보증금 사고를 당하면요, 회복할 시간도 체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건 좀 씁쓸한 내용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갈 곳이 줄어든다입니다. 자, 임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차인이 60대, 70대 내지는 80대 세입자 선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증빙 어렵고 건강 리스크 있고 장기 거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사 자체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는데 2년마다 계약갱신을 걱정해야 됩니다.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나이가 70대, 80대가 돼서 짐을 싸서 새 집을 구하러 다녀야 하는 상황, 정말 상상만 해도 막막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런 자산 격차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2024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요, 50대 전체 주택 소유자의 25%를 차지합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50대에 집이 없는 사람은요, 이미 자산 측면에서 동년배와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 격차로 확대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거비 부담이 크니 생활비도 부족한데 병원에 갈 수가 없죠. 주거 불안이 만성 스트레스가 되어 수면장애,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즉, 집 한 채 유무가 노후 건강의 질을 결정짓는 셈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내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자, 이건 가장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집이 없는 부모는요, 내가 나중에 자녀에게
혹시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을 안고 살게 됩니다. 자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없는 부모, 큰 부담입니다. 내가 나중에 부모님 주거비까지 신경 써야 하나? 이런 부담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작은 집이라도 자기 집이 있는 부모는 다릅니다. 주거가 안정되어 있으니까 생활비 부담이 적고 생활비가 부족하면 주택연금으로 월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3억짜리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80에서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집이 곧 연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꼭 서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수도권 외곽, 또 세종, 충청권, 서울에서 가까운 데 있잖아요. 이런데 소형 아파트 한 채를 확보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노후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내 집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된 주거 공간이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 내가 사는 내 집으로 평생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2억에서 3억 원대 소형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있다는 건요, 은퇴 후에 매달 들어오는 현금 파이프라인, 이거 하나를 더 갖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의 시세가 5억이에요. 내가 65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받게 되면 월 120만 원을 좀 넘게 받게 됩니다. 평생 받는 거죠. 만약에 부부의 국민연금 합이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내가 65세부터 내 집 5억짜리를 주택연금으로 받으면 120만 원이 넘습니다. 합치면 월 220만 원.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 집에서 살면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나의 예상 주택연금을 요 간단하게 입력하면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직 5년이 남았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50대 초반이라면 아직 소득이 있는 시기죠. 지금부터 주거 마련 계획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 최대한 줄이고요, 가능한 자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은퇴 후 30년 이상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요, 바로 집입니다. 은퇴 후에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결국 주거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한 내 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더라도 내 집이 있으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지붕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가 노후의 품격, 노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집이 있다는 것은요, 내 노후에 든든한 보험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가 정말 빠르게 지금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는요, 지금보다 더 빨리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 뒤에는 전세 매물 찾기가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은퇴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레드존이 있습니다. 은퇴 10년 전, 나이로 치면 지금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입니다. 이 시기가 노후를 결정짓는 마지막 분기점입니다.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은퇴 후 주거비를 영원으로 만들어주는 장치죠. 그리고 주택연금이라는 매달 나오는 수입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후에 딱 3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내 자산과 그리고 빚을 정리해 보세요. 내 순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살고 싶은 관심지역 3곳을 정하고요, 네이버 부동산 앱에 찜을 해 놓으십시오. 매일 시세 변동 알람이 옵니다. 꾸준히 보시면 그 지역의 흐름이 눈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내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한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3가지 알아보는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요 10분으로 여러분의 노후 30년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은퇴를 걱정하시는 주변 분들 있으시잖아요.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크니까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같은 연금, 같은 나이, 같은 나라, 집 하나 차이로 삶이 갈립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